아파트 경매 조심해야 될 것과 확인해야 되는 것들, 꿀팁 많이 나가니까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파트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경매 물건을 보시다 보면은 한 아파트에 여러 건의 물건이 나온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그런 물건을 과연 내가 입찰에 들어가도 될까? 이런 거 낙찰받아도 되나? 또 궁금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과 확인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을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집중하시고 오늘도 꿀팁 많이 나가니까 끝까지 시청하세요. 물건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물건인데 이 물건은 제가 사건 번호는 공개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미 또 낙찰받은 여러 건들이 있기 때문에 물건만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물건입니다. 안성시 굉장히 좋죠. 저도 좀 추천하는 지역인데요. 이 아파트에 112개나 물건이 나왔어요. 와, 거의 아파트가 500세대가 넘는데 그 중에서 112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금액대가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접근하기에 너무너무 매력적인 금액이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우리 경매 공부 시작해 볼게요. 네, 대지권은 16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5.699평이지만 84.9546제곱미터이기 때문에 34평형 정도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감정 가격은 1억 5,500만 원이지만 한 번 유찰이 되어서 1억 8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 정도 대출을 받는다면 실투자금은 3,700만 원 정도 있으면은 입찰이 가능한 물건이에요. 물론 시세조사를 통해서 이 시세가 그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아파트 컨디션 상태를 보니까 네, 좀 노후도는 있지만 깨끗해요. 이 공동 현관문을 새로 교체한 건가요? 네, 거의 교체하다 말았나?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이런 거는 현장 임장 가셔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봤더니 이 주변에 1공장, 3공장, 뭐 6공장, 2공장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아마도 수요층 자체는 이 산업단지, 이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가 아닐까 싶어요. 수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다 알려주시거든요. 시세 조사하실 때 매매가가 얼마고 전세가가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수요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 수요가 탄탄한지, 향후 몇 년 뒤에도 괜찮을 건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안전하고 정확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권리 분석을 봤더니 임차인이 있네요. 그런데 자, 전입일자가 2011년도 3월 18일인데 말소 기준일은 2009년도죠.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깨끗한 물건이고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는 가처분이 없죠. 문제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만 봤을 때에는 괜찮아요. 이 소액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지만 이 아파트에서 112개나 되는 물건이 한 번에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물건을 접근하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112개의 물건이 한 번에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 112개의 물건이 모두 낙찰이 돼야지만이 배당일이 잡힙니다. 예. 자, 배당일이 잡힌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점유자를 인도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써낸 낙찰금에서 채권자들한테 순서대로 이 채권을 회수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종결된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당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이 점유자를 명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대를 맞출 수도 없고 두 번째, 나는 단기 매도를 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신 분, 단기 매도가 어려워요. 명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집이 빈집이에요. 와, 너무 잘 됐다. 명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 문도 살짝 열려있네. 너무 좋아. 예. 그렇지만 우리가 임대를 놓거나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임차인과 매수인이 어때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죠. 이 등기부 등본상에
이 말소 기준 밑으로 나와 있는 권리들이 소멸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전세나 월세 들어갈 때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자. 그리고 우리가 매매로 매수를 할 때도 꼭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위험한 권리들이 살아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자. 이런 부분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말소 기준 등기 이후 이 모든 것들이 소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매수자도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자면 이 물건은 112개 중에서 70개는 이미 낙찰이 되었어요. 나머지 이제 42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1번부터 쭉 납부된 거는 밑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납부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하나씩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물건. 이 물건은 4월 18일 날 매각이 된 물건인데요. 자, 여기 낙찰이 되었죠. 근데 잔금도 모두 납부를 했습니다. 잔금을 6월 2일 날 기한 후 납부를 하셨네요. 근데 이 밑에 배당일이 잡혀야 되는데 잡혀 있지 않아요.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쵸? 다른 물건들 아무거나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아무거나. 자, 요것도 4월 18일, 네, 요거는 5월 26일 날 납부를 잘 하셨네요. 하셨는데 배당일이 잡히지 않아서 이것도 이제 기다리고 계셔야 되는 상황. 이 물건은 5월 23일 날 매각이 되었는데요. 7월 7일 날 납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한 아파트에 여러 개의 물건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이 여러 개의 물건 모두가 다 낙찰이 돼야지 배당일이 잡히고 그래야지 우리가 명도도 할 수 있고 또 등기부 등본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는 그 이후의 모든 권리들이 말소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112개가 모두 낙찰이 되었잖아요. 그죠? 낙찰이 되어서 와 이제 배당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 112개의 물건이 한 번에 부동산에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임대 맞추려면 다른 물건들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 112개 중에서 우리는 싸워서 1등이 돼야지만이 내 물건이 먼저 임대가 맞춰지던 매도가 되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소액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112개가 다 낙찰받기 전까지는 매달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물건들이 1억 5천 정도에 물론 층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낙찰이 되었더라고요. 자, 1억 5천으로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만약에 70% 대출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1억 500만 원의 대출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율을 최대 그냥 6% 한번 잡아볼게요. 5.5에서 6% 사이일 텐데 6%를 잡았을 때는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요. 48만 원이에요. 매달 48만 원씩을 내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우리 소액님들은 매달 이 48만 원 나가는 거 굉장히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 매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이자를 한 5개월 정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입찰을 들어가요. 근데 이게 10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간혹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물건 번호 있는 이런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난 바로 배당해주던데 배당을 잡아주던데 예. 법원마다 다르지만요. 사건마다도 달라요. 그런 부분들은 법원에서 판단해서 FM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전에 사실은 그걸 알아보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물론 경매계 전에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잘 안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않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이런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또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모르고 입찰하셨다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옥션 사이트마다 여러분 검색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물건 종류에 제가 아파트 그냥 한번 찾아볼게요. 검색. 네. 들어갔더니 이렇게 번호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번호 붙어 있는 거. 여기 군산 물건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것도 20개, 30개, 32개가 나왔어요. 같은 아파트인데. 와. 그리고 이거는 신건이라서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 유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2개가 나왔는데요. 금액이 딱 아까 봤던 그 금액하고 비슷해요. 맞죠? 이랬을 때 제가 뭐라고 했나요? 이 32개가 다 낙찰이 돼야지만이 배당일이 잡힌다. 그러면 여러분, 이 32개 중에서 만약에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는 물건이 있다면 어떨까요? 낙찰되기가 어렵겠죠. 그런 물건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두 개의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배당이 안 잡히면 우리는 어때요? 너무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1번부터 32번까지 모두 권리 분석을 해봐야 돼요. 1번 물건 봤더니 조사된 임차 내역도 없고 가처분도 없네요. 자, 2번 물건. 네,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여기에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없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지, 하루 차이네요. 하루. 뒤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경매지에도 오류가 많이 있거든요. 네, 가처분 있는지 확인했더니 가처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네, 임차인 없고 가처분 없고요. 빠르게 권리 분석을 해보는 거죠. 네, 시간 나실 땐 좀 더 꼼꼼하게 매각 물건 명세서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몇 개를 봤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뭐 전입일에 미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뭐 가처분이 걸려있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한 다음에 실제로 뭐 조사를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해서 아, 이 아파트는 거래가 되겠구나. 자, 여기 보니까 아파트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약간 배수관이 좀 막히거나 누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금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됐는지 확인하시는 것과 그 다음 요게 5제곱미터이니까 네이버 부동산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갔더니 43개의 매물이 나와 있고요. 보니까 3월달 이후에는 거래가 없었고요. 7월달부터는 뭐 3개, 2개 정도. 그러니까 거래가 막 그렇게 막 활발하게 또 이루어지는 또 그런 아파트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면밀하게 이 32개의 물건이 나중에 다 낙찰이 되어서 매물로 한 번에 쏟아졌을 때 내게 빠르게 좀 매도가 될 수 있을까? 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실 때 잘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한 아파트에 여러 개의 물건이 또 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채무자가 같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부동산 여러 개가 나왔을 때 이런 물건들 입찰해도 되나요? 네, 주의사항 첫 번째는요. 이 모든 물건이 112개, 32개 이 모든 물건이 낙찰이 돼야지만이 배당이 잡힌다. 배당일이 잡혀야지 점유자를 명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등기부등본의 모든 사항들이 말소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다 낙찰이 되어서 배당일이 잡혔을 경우에는요.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그래서 임대나 매매에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한 아파트 또는 채무자가 한 명인데 여러 개의 부동산이 나왔을 경우에 입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해결되셨나요? 앞으로도 세연쌤이요. 이렇게 낙찰 사례를 통해서도 경매 공부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면은 제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깔끔하게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 공부했으니까 한 발 성장한 겁니다. 네, 본인한테 굉장히 응원해주시고 칭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